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쉬고 계십니까? 오늘은 컬처팝 코너로 트럼프 현상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국민의 지지율은 30%대로 형편없이 낮다 하는 행동마다 기행이고 현직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열렬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의 절반 이상에서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트럼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태까지의 정치의 가식, 기득권의 위선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이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는 공장이 사라져버린 쇠락한 깡촌 동네에서는 구세주로 손꼽히고 있고 미국의 쇠락한 농촌에서도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처럼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마디로 히어로 영화에나 나올 구세주이자 또 한쪽에서는 거의 인격적으로나 인성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사람처럼 이렇게 치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려서 논란을 이렇게 불러일으킨 한 영상이 있었죠. 이 레슬링 하듯이 CNN을 폭행하는 그런 영상을 누군가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자, 이 폭행 영상을 만든 네티즌이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 네티즌은 그동안에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그리고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는 게시물을 올렸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이 트위터 계정에 프로레슬링 경기장 바깥에서 CNN 로고가 얼굴에 CNN이라고 이렇게 합성된 남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때려 눕히는 이 장면이 세 차례 반복되는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과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닐 때 2007년에 이 프로레슬링 쇼에서 이 세계 프로레슬링 기구 CEO를 때려 눕혔던 장면을 합성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트럼프는 TV 스타였죠. TV 스타일 때 가끔 우스운 이런 일들을 연출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영상입니다. 좌우간 이 트럼프와 CNN 간의 관계는 트럼프가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당신들은 가짜 언론이다 나가라 이런 말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국민들한테 이번에 이 CNN 로고가 얼굴에 합성되어 있는 남자를 때려 눕히는 트럼프 영상이 나온 뒤에 트럼프와 CNN 중에 누구를 더 믿느냐고 한 인터넷 매체가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본 모양인데요. 트럼프를 믿는다가 43, CNN을 신뢰한다라는 게 50이었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은 91%가 CNN을 더 믿고 공화당 지지층은 89%가 트럼프를 더 믿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당 지지자인가에 따라서 트럼프냐 CNN이냐가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CNN뿐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와 트럼프 중에 누구를 믿느냐 하는 신뢰도에서도 9% 차이로 패배했고 ABC, CBS, MBC 같은 방송사와 트럼프 중에 누구를 더 믿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11% 차로 졌습니다. 자, 공화당 지지층은 33%는 폭스 통해서만, 즉 우파 매체 폭스 통해서만 뉴스를 접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럼 트럼프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비토 계층이 높은데도 도대체 뭘 믿고 저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저 사람이 좀 모질한 사람이거나 자신만의 아집에 빠졌다고 봅니까?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트럼프의 태도를 보고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문 보고 주도적으로 한다, 열정을 지지한다라고 해봤자 남북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심리도 못 가고가 아니라 서너 발도 못 가고 뒤집어질 일이고 그 앞에 온갖 단서를 다 갖추어서 미국이 한 85%를 앞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는 안 되고 사이버 테러를 건절해야 되고 북한을 인권 탄압 국가로 이야기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행동을 같이 해야 되고 쭉 달아놓고 마지막에 한국의 남북관계의 주도적 역할을 존중하고 문 대통령의 그런 열정을 지지한다. 딱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단서라는 어떤 조건 하에서 밑을 해줬는데 우리 한국의 대통령은 그걸 갖고 와서 좋아서 G20에 가서 베를린 선언까지 하고 어쩌려다가 오자마자 한 이틀 만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이야기했고 FTA도 재협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중동에 한국 지원해라 이야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40조 투자 구매도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은 사드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한국의 카이가 미국의 고등훈련기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미국의 전투기 F-35든 F-15SE든 더 사겠다라는 말까지도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카이의 고등훈련기를 따기 위해서 한 것처럼 되어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카이의 고등훈련기는 거기에 끼운 옵션이고 미국의 비행기를 더 사겠다라는 이야기를 별도로 공개되지 않은 속에서 한국이 미국 측에 전달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20대만 사도 F-35를 제가 볼 때 한 4, 5조 이상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F-15를 뭐 한 40대, 50대 사도 그 정도 이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가만히 앉아서 꼭 먹고 알 먹고 한국에 해준 약속은 벌써 무효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을 끌어내면서 문 대통령하고 나란히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앞에서 기습적으로 FTA 이야기하고 분담금 이야기하고 미리 한국의 정용 안보실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케 해서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양국의 공동성명 합의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조건을 걸어놓고 이런 트럼프가요 한국만 그랬겠습니까? 아베는 불안해가지고 막 트럼프 되자 말자 인수위 때 트럼프한테 가서 좀 이따 내 보따리 싸가지고 올 거니까 그때 좀 잘 대우해주라 해놓고는 보따리 70조 이상을 갖고 갔죠. 사우디는요 카타르하고 이란 쟤들만 좀 손 좀 봐주면 나 정말 100한 30조쯤 쏘겠어. 그래 놓고는 또 사우디가 카타르 조지니까 잘한다 했다가 다음날 또 그게 아니라 했다가 하면서 슬슬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요 이런 과도기적인 혼란기에 있어서 미국의 원래 주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트럼프가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름에도 8년 갈 수 있다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냐 보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뻔뻔하고 얼굴이 두껍기가 중국의 과거에 이 군주가 가져야 될 자질 중에서 후흥론이라고 있죠. 얼굴이 두껍고 검어야 성공한다. 그건 딱 트럼프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코미 전 FBI 국장과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둘이 만나서 이렇게 러시아 게이트에 대해서 누구 조사, 불린 조사하지 마라, 손 떼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간에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미가 나한테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 놓고는 이제 왜 저러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 지난달 5월 12일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미가 이 청문회, 상원 청문회에 나가서 진술한 직후에는 자기가 이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말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트위터를 통해서 코미는 언론에 흘리기 전에 우리 대화 내용을 담은 녹음 테이프가 없기를 바라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마치
코미에게 압력을 넣는 내용을 녹음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고, 코미도 녹음 테이프 존재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의 트윗을 보고 이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코미의 6월 8일입니까? 상원 청문회 정언이 있었던 며칠 뒤에 자기 트위터에서 최근 보도된 이런 어떤 이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서 자기가 코미와 가졌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만들지도 않았고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정면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단서를 하나 남겼습니다. 내가 직접 녹음하지 않았다 했고, 그런 말을 미국 의회에서 테이프가 있으면 내놔라 했는데 의회다가 한 게 아니라 트위터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은 나중에 불리해지면 남이 한 테이프가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라고 또 말을 바꿀 소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상원이나 콤이나 특별검사나 테이프가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한쪽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트럼프는 사건 전개에 따라서 테이프에 코미가 마치 자신에 대해서 뭔가 좀 자리를 부탁하는 듯한, 계속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살짝 암시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을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트럼프가 테이프가 있는 것처럼 했다가 이제 마치 자기 테이프가 있게 된다면 그걸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을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청탁을 코미한테 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상황 전개를 봐가면서 자신이 좀 망신을 당하거나 말을 번복하거나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특히 트위터에 내가 좀 거짓말을 한들 그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방식으로 지금 트위터를 악용을 하고 있죠. 자, 연일 이렇게 트윗을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의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 품위에 손상이 가니까 제발 좀 트위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언론이나 미국 국민들도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보수 웹사이트가 독자 5,252만 4천명을 상대로 트럼프가 트위터를 해야 되는가라고 묻자 77.7%가 해야 된다, 22.3%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보수 매체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조사했기 때문에 편향성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이기 쉬운 이 보수 매체의 애독자들은 트럼프 트위터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매체에요, 트럼프 8년 집권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뉴욕타임스 로저 코먼이라는 칼럼니스트의 글이 실렸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6월 말에 백악관 인근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2020년, 그러니까 지금 몇 달 지났으니까 3년 한 7, 8개월 뒤에 있을 대선 도전을 위한 모금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집권 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저도 트럼프가 한 5년 한 것 같고 미국 사람들은 한 50년 한 것 같아. 그래서 상당수의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하고 몰상식한 정치에, 은행에 질려있는 스트레스를, 정신병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트럼프는 다음 대선을 겨냥해서 모금을 하고 있다. 최근에 트럼프가 사우디한테 120조의 공량을 받아서 그런지 카타르가 테러리스트의 자금 연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한 다음에 트럼프는 또 카타르에 120억 달러의 비행기를 팔아치웠습니다. 사우디로부터 편들어주는 듯 하면서 120조, 또 카타르에는 전투기를 120억 달러, 그리고 카타르에는 지금 미군이 기지가 몇 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중부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한마디로 사우디도 장사해먹고 카타르도 장사해먹고, 마치 황야의 무법자 영화에 보면 문명의
그 이름도 제대로 안 나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양쪽 집안이 싸우고 있는 마을에 와서 이쪽 저쪽 왔다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쪽 싸움 붙여서 둘 다 없애버리듯이 트럼프가 지금 중동 사람 상대로 장사해 먹기 진짜 어려운, 한마디로 상술이나 그런 어떤 이 뻔뻔하기로는 세계에서 중동 국가들만큼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트럼프가 지금 두 집단을 상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 장사를 해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트럼프가 4년 뒤 대선에서 재선될 꿈에 지금 부풀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재선 비용 모금 파티는 한마디로 돈 장치인데요. 1인당 기부금 한도가 전례 없이 높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상류층을 상대로 한 모금 파티는 얼마 이상 내는 사람만 입장하게 되어 있다는데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말을 왔다 갔다 해도 일관되게 지켜온 하나의 원칙이 있다는데요. 우리가 수갑 안 하면 남한테 업신여김을 받기 때문에 세계가 미국의 행동을 애척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주의라는 것이 한마디로 어디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애척 불허의 제멋대로의 독단주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인들부터 정신없이 만들어서 이 원칙을 실천을 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해관계자국들에게 이렇게 정신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도 지금 반이민 행정명령을 떼자마자부터 행걸 비롯해서 멕시코와의 장벽, 무슨 이 오일, 세일가스, 세일 오일부터 시작해서 뭐 파리 기후 협정 탈퇴, 뭐 나토 문제, 중동 문제 등 거의 정신이 없도록 트럼프가 만들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모호한 발언을 쏟아내서 국민들이 이를 놓고 논쟁을 벌리느라 또 언론이 거기에 팔려있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이 논쟁이 조금 수습이 돼 가려면 또 다른 폭탄 발언이나 행동을 해서 또 거기에 또 쏠려가게 만들어서 이슈를 덮는 특유의 이 미디어 장악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코미하고의 녹음 테이프, 그것만 봐도 한번 보십시오. 코미가 그 테이프가 없기를 바라야 될 거다 말한 지 6주 만에 녹음 테이프 같은 거는 없다, 적어도 내가 한 거는,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미국에서도 나쁘지 않은 작전이라는 거죠. 교묘하게 이렇게 과거에 리차드 닉슨 대통령처럼 시간 끌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자극시키면서 긴장을 시켰습니다. 자, 트럼프에게는 소란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서스펜스를 만들고, 그래서 그게 트럼프의 중요한 세상의 문제를 다루는 한 삶의 어떤 행동이자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에 말해서 심도 깊은 콘텐츠나 무게를 찾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콘텐츠나 무게가 없어서 트럼프가 한정없이 가볍기만 한 거냐? 아니죠. 그 속에서 자기 이익 챙길 거는 다 챙기고 적과 동지를 또 구분시켜 가면서 진영은 다지고 반대측은 코나로 모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 반년도 안 돼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판에 뻔뻔하게 자기 호텔에서 4년 뒤 대선 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이런 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백악관은 말 안 듣는 사람은 벌써 내보내고 또 새로 집어넣고 해서 군기를 잡아가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 개인 비서실이 되어버렸고 가족들은 또 거기 와서 다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민의 혈세로 트럼프 재선을 위한 정치 서비스를 백악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쉴 새 없이 트위터 메시지를 터뜨려서 미국인의 의식을 조종을 하고, 그리고 그간의 미국인이 보고 들은 것은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빛의 속도로 거짓을 쏟아내서 진실을 가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옳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 말 중에 한 30%는 방향이나 원칙상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30%의 옳은 말이 70%에 이르는 많은 거짓들을
워낙 이 30%의 말이 미국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70의 거짓을 가려요. 왜 가리느냐? 힐러리 클린턴이 부패한 것은 사실이고, 또 미국이 지금 이민자들로 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공경을 겪고 있고 일자리를 놓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중국 때문에 미국의 공장들이 사라지고 있고, 또 이것이 결국은 IT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 자유무역을 지향해서 발생한 것은 맞기 때문에 그 30%의 강한 진실로서 70%의 정치적 올바름이나 도덕주의나 진보주의를 다 가려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의력의 최대치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내래 욕을 하고 내한테 해봤자 내가 자꾸 정신없는 말을 여기저기서 해대면 사람들은 결국은 내 말 중에 임팩트 강한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잊을 거고, 또 새로운 이슈를 벌리면 따라가기가 급급할 거다. 한번 보세요. 한미 FTA 2주 전에 폐기됐다 하고 재협상이 시작됐다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지요. 정상회담에서 말도 안 했고 공동성명에 언급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할 약간의 근거는 있습니다. 왜? FTA라는 것은 한쪽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할 수밖에, 다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쪽이 죽어도 이 FTA 못하겠다 하면 폐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한미 FTA 문제 있다라고 한순간에 이미 FTA 재협상이 시작됐고 이전에 있던 FTA는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즉 부분적인 원칙적 사실로서 거기에 있는 많은 거짓들을 가리는 거죠. 트럼프는 법에 의한 지배보다는 전통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 즉 자신의 가족, 집단, 척근들을 중심으로 이 모든 정책과 미국 운영을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의 지배는 전형적으로 지배자의 부하들이 가족이나 친지, 척근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러면 정실주의가 이렇게 판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민주주의의 틀에 따라가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척근들은 상당수가 가족 친지로 임명을 하고 또 자신의 핵심 척근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법의 지배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근본적으로 법을 어기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하원의 공화당 지도자들이 한때 트럼프를 사람 취급 안 하고 끌어내리려다가 지금 트럼프한테 다 충성을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하고 트럼프가 서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사우디의 왕정이나 트럼프의 미국 지배나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에게 걱정되는 측면이 많다고 지적을 합니다. 진실과 거짓, 사실과 허위의 경계를 가볍게 넘나들면서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유는 사실의 바탕을 두는데 진실과 거짓의 구분이 사라지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떠받치는 이성적인 어떤 논쟁이 다 무위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국민들은 정의와 진실 사이에서 뭐가 정의고 진실인지 모르고 표류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이 트럼프의 잘못이냐면 트럼프는 이용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미국 국민들이 빌 클린턴이 잘났다, 힐러리가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둘이 가지고 있는 저 무서운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겉으로는 진보를 말하면서 뒤로는 미국의 돈줄들과 유착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가볍게 국무장관과 재단과 대통령과 섹스 스캔들과 그리고 금융가들과의 어떤 유착구조, 이런 것들을 넘나드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진보이면서 리버럴리스트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혼선이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차라리 속이 시커머면서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는 위선자들보다는, 엘리트 위선자보다는 트럼프 같이 원래 나는 쌍놈이고 잡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속에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더 좋다는 거죠. 자, 트럼프는 국제관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어렵다, 없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트럼프는 국제관계가 별거냐? 동지도 없고 적도 없다. 필요하면 이익이 되면 동지고 이익이 안 되면 적이다라는 식으로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기후 협약도 뭉개버리고 중국도 북한 해결해라 100일 죽게 하다가 너 해결 못해? 이제 100일 다 돼가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하자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아마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트럼프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모든 책임을 중국에 떠넘길 겁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의료보험 케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바마 지지자들이나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의료보험을 송두리째 다 뺏어가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미국의 한마디로 초반에 대표적으로 민중과 함께 정치를 하는 퍼플리스트였는데요. 트럼프는 남북 전쟁을 본 잭슨 대통령이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발언을 했는데, 잭슨은 남북 전쟁 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16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언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진실도 거짓을 하고 덮어버리는데, 트럼프가 이런 말을 거짓을 했다는 것은 지금 화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이야기들로 미국을 덮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트럼프가 솔직히 독일에서의 과거 나치, 히틀러,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와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도 독일 국민과 이태리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나왔고, 일본의 군국주의도 전황 개인이 아니라 전황은 핑계였지요. 일본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시대적 상황에서 나왔던 겁니다. 결국 트럼프는 좋든 싫든 미국의 오리지널 주인들, 즉 미국의 백인들에 의한 필요 때문에 탄생을 했고, 트럼프는 결국은 잘하면 탄핵은커녕 8년을 집권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정치가 한없이 가벼워지는데, 그런 가벼움의 근원은 트럼프 탓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 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컬처팝, 정치는 국민이 만드는 거다. 국민의 수준에 따라간다.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